시간입니다. 리뷰를 하다 보면 하드웨어 변화 주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매년 있는 성능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한 번씩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변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신나죠? 제가 랩탑 리뷰하면서 애플 실리콘이 처음 소개되던 날 이후로 올해가 가장 신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품은 초경량, 초슬림 랩탑 중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ASUS 젠북 14 OLED 제품으로 새롭게 라인업이 리뉴얼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관전 포인트를 미리 이야기를 하면 첫째로 올해 왜 랩탑을 구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지, 초경량 랩탑은 작고 가볍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 범위가 올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왜 ASUS인지, 많은 초경량 랩탑 옵션 중에서 ASUS 젠북 14 OLED가 갖고 있는 차별점은 무엇인지 하드웨어 완성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랩탑을 받아들고 느꼈던 첫인상과 디테일한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14인치 사이즈에 무게가 1.2kg, 바디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ASUS 젠북에서 볼 수 있었던 차갑고 단단한 그 느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판의 커팅 라인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ASUS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초경량 랩탑이라고 하지만 ASUS 젠북 라인업이 추구하는 경박 단소의 느낌은 숫자에 있다기보다 무게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도 바디 전체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두르면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 휴대하면서 갖게 되는 일말의 불안감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단단한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사이즈에 충분히 가벼운 무게와 두께까지 만족시키는 옵션입니다. 일례로 이 제품을 처음 열어서 만져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상판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에 놀라게 돼요. 분명히 이 제품은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0.1mm라도 줄이는 게 컨셉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사이드 쪽 알루미늄의 일정 두께를 확보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기기 전체가 신나게 타이핑을 하고 한 손으로 들고 열고 펼치고 하는데도 유격이나 찌걱거리는 느낌 없이 일체감 있는 느낌 하나는 최고였어요. 올해가 랩탑 교체의 적기라고 하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프로세서 제조사들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그 방향성과 전략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세서 방향성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존의 초경량 랩탑 제품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랩탑의 활용도는 아무리 예쁘고 비싼 랩탑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성능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초경량 랩탑은 그 최대 성능의 한계가 분명한 제품군이었죠. 가볍게 그리고 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TDP 프로세서의 한계가 있었고 이걸 넘어서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멀 구조가 필요해서 더 이상 초경량 랩탑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 라인업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로 개편이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전력 효율 개선입니다. 기존의 P코어와 E코어의 CPU 타일이 아니라 새롭게 SoC 타일에 위치하는 LP E코어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빅리틀 구조에서는 각 코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업을 배분받고 활성화되는지가 전력 효율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쉽게 구조화해서 기존에는 작업이 P코어를 먼저 거치고 그 중에 E코어에서 처리 가능한 일을 넘기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LP E코어를 먼저 거쳐요. 그리고 나서 E코어로 작업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P코어로 작업이 넘어갑니다.
기존의 순서와 완전 정반대죠. 이렇게 워크로드 배분이 되면서 코어 활성화 순서와 빈도가 바뀌게 됐고 전력 효율의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 아크 그래픽 내장으로 말도 안 되는 그래픽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는 그래픽 성능의 짜게 굴기로 워낙 유명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UMPC 제품들이 경쟁사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로 바뀌면서 인텔 아크 그래픽을 내장하게 됐고 전작 대비 대략 80에서 100% 정도의 그래픽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현 세대 경쟁사 내장 그래픽 대비해서도 2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더 높아진 그래픽 성능을 토대로 기존 초경량 랩탑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트리플 A 게임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몰라보게 쾌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빈치 리졸브 같이 실시간 렌더링 기반이 아닌 영상 편집 툴에서는 4K 원본 플레이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컷 편집을 마치고 컬러 그레이딩까지 마친 후에 렌더링 할 때만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식으로 작업하면 이제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다는 말 정도는 제가 언급할 수준이 돼요. 진짜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마지막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통한 AI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기보다 향후에 더 강력해질 것을 생각하면 중요한 요소예요. 인텔 소개 자료를 통해서 지원 예정인 앱들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NPU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지원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제품군을 쓰는 분들이라면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행되는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능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클라우드 없이 NPU를 통해서 로컬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ASUS 젠북 14 OLED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16GB DDR5 메모리에 512GB SSD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6E 지원, 배터리 용량은 75W 그리고 포트는 썬더볼트 4 2개, USB 타입 A 하나, 풀사이즈 HDMI 2.1 너무 반갑죠? 그리고 오디오 콤보잭까지 14인치 작은 사이즈에 없을 것 없이 다 넣어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OLED 패널이고요. 16:10, 2880x 1800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14인치 치고도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지 이해가 되는데요. 스크린 투 바디 레이시오가 87%로 경쟁 대비 엄청 높습니다. 밝기는 400니트에 DCI P3 100%, 디스플레이 HDR 인증까지 받았어요.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14인치 OLED 패널에서 욕심낼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상도를 FHD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가격과 저울질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OLED 패널이라서 확실히 컨텐츠 보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엄청난 그래픽 성능을 토대로 우리는 가끔 게임도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의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컨텐츠 소비에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OLED 패널의 번인에 대한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ASUS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SUS OLED 케어 메뉴를 통해서 번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아이들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픽셀 리프레시용으로 설계된 화면 보호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번인이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데스크바인데요. 자동 숨김 옵션을 추천하고 투명도 옵션으로 그 정도를 줄이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된 픽셀을 스스로 감지하고 전류 개선을 통해서 그 픽셀이 더 밝은 색상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진 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OLED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확실하게 갖고 오면서 장시간 사용에 필요한 랩탑의 특성에 맞게 번인 역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적이 많이 보여서 안심이 돼요. 랩탑에서 주요 스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랩탑에서는 자체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여러 대의 랩탑을 경험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랩탑 키보드는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조사마다 정말 성향이 다르고 장시간 타이핑하면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에이수스 랩탑 공통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가 일단 이 키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와 비슷해요. 뭔가 더 작게 손을 모아서 치는 그런 느낌 필요 없이 시원시원하게 원래 타이핑하는 손목각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랩탑에서 키보드 기능키 배열이 바뀌거나 아니면 엔터나 시프트 키를 줄이고 기능키를 사이드에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는 키보드에서 이 기능키보다는 아주 익숙하게 따로 적응할 필요 없이 평소에 자주 쓰는 타이핑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 트래블 거리도 제법 있어서 구분감도 좋고 애초에 저소음 성향이라서 조용한 곳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터치패드는 마감된 코팅 자체가 바디와 다릅니다. 아주 매끈하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지문도 잘 묻지 않고 장시간 손을 맞대고 사용해도 부드럽게 쓸리는 듯이 움직여서 피로감도 덜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로 매장에서 써보지 않는 이상 경험해보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구매 의사 결정하기 전에 꼭 한 번씩 비교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내내 에이수스 젠북 14 OLED 자체에 대한 만족감도 컸지만 랩탑을 지금 딱 사서 오랫동안 뽕 뽑기 참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계속해서 성능도 개선이 되고 하드웨어도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픽 성능이 점프업된 시점에 구입해서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냥 쭉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변화 방향성도 좋았고 그걸 잘 담아낸 제품도 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수스 랩탑은 에이수스 퍼펙트 워런티라고 젠북과 게이밍 노트북 모두 1년 보증 기간 동안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의 수리비 전액을 에이수스가 부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증기간 1년 내 1회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실제로 1년 이내에 제품이 수명이 다 돼서 이상해진다기보다는 보통 우리 과실로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침수가 됐을 때 문제가 더 많잖아요. 이런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에 대해서도 전액 에이수스가 부담하는 워런티 서비스입니다. 제가 본 랩탑 워런티 정책 중에는 가장 파격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올해 랩탑 리뷰가 너무 재밌어요. 뭔가 기존에는 제가 해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계속 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오랜만에 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랩탑 리뷰가 너무 재밌어. 나 변태인가?